국내 최초 명품 시계 직거래 플랫폼 한국 시계거래소 하이시간과 함께하는 하이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격 인상 소식에도 이른 새벽 롤렉스 매장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한정판 거래 플랫폼에는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이 1억 원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시계플러스에서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명품 직거래가 늘어난 만큼 위험성도 커졌고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품 시계 직거래 피해 사례와 해결 방안까지 리얼포커스에서 다뤄봅니다. 실제 거래 결과와 HPI 지수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하이시간 시계 시세를 분석해봅니다. 위클리 업데이트에서 함께하시죠. 하이시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계를 재밌게 가지고 노는 채널로 시작한 하이시간 TV가 올해로 1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이뉴스를 통해서 시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최근 시계 주요 뉴스, 그리고 하이시간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최근 시계 시세를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광주 신세계백화점 롤렉스 매장이 1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롤렉스는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광주 신세계백화점 매장 문을 13년 만에 닫았습니다. 또 지난 1일 주요 제품을 8에서 16% 인상했지만 새벽부터 롤렉스 매장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롤렉스 수요 증가를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소비와 시계 공급망 붕괴를 원인으로 꼽기도 하고 롤렉스가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유통망을 관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작년 롤렉스는 품귀 현상은 우리 측의 전략이 아니다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롤렉스는 국내 총 10곳의 공식 판매점을 운영 중입니다. 작년 연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시계는 단연 파텍 필립 노틸러스 5711입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파텍 필립이 티파니 앵커와 17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노틸러스 5711 11018 티파니 에디션이 필립스 뉴욕이 주최한 경매에서 650만 3,500달러, 원화로 약 77억 원에 최종 판매됐습니다. 필립스 경매에 출품된 모델은 총 170개 시계 중 시장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첫 번째 제품입니다. 첫 입찰가는 2만 달러, 한하 약 2,300만 원부터 설정됐지만 뉴욕의 한 바이어가 경매 프리미엄이 더해진 65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 시계를 손에 넣었습니다. 시계 수익금은 다국적 환경보호단체 네이처 컨서번시에 전액 기부됩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 명품 시계 시장. 매장 방문 제한과 재고 부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품 시계를 찾는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MZ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명품 시계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초 한 리셀 온라인 플랫폼에 롤렉스 공식 가격 739만 원인 오이스터 퍼페추얼 터카이즈 블루 41mm가 즉시 구매가 1억 원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시계 플러스 소식들, 시계 전문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계가 네. 너무 없습니다. 어디에 없어요? 롤렉스 시계도 보기가 힘든데 헌터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국의 시계가 없다. 한국의 시계가 없게 된 거는 오래됐어요. 올해 벌써.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맞잖아요. 네. 아마 이거는 지금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계 기준이 될 수 있는 롤렉스 같은 경우에도 시계가 눈에 보이게 줄고 있는 게 솔직히 그냥 피부로 체감이 돼요. 흔히 말해서 예전에 뭐 100개를 생산했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20% 이상은 확실히 준 것 같아요. 생산량 자체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예전 같은 풍요로웠던 시계 시장, 흔히 말해서 물량이 넘쳐나던 그런 상황은 아마 한동안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롤렉스뿐만 아니라 다른 시계들도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른 시계들도 똑같아요. 동일하고 파텍 회장님, 그 큰 회장님께서 앞으로 파텍은 특히나 엔트리 라인들 있죠. 이런 모델들은 공격적으로 좀 수량을 줄인다는 얘기를 직접 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시계는 더더욱 적어질 거고, 네. 특히나 엔트리 모델들요. 네. 적어지면서 수량이 줄게 되면은 가격 상승을 동반할 거예요, 아마. 동반하면서 엔트리 모델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그 위에는 자연스럽게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계가 없는 이유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솔직히 그 시계 시장 자체가
가격만큼은요. 한국 시장은요. 좀 선행하는 시장이었어요. 흔히 말해서 해외보다는 한국이 가격이 항상 높은 편이었어요. 네. 항상 심지어 어떤 모델들은 높은 정도가 아니고 와 이거 바가지 아니야? 와 이거 완전히 눈탱이 아니야? 이럴 정도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완전히 역전된 것 같아요. 해외가 가격이 더 선행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이 한국이라는 시계시장이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시계시장의 판도를 뒤집거나 그럴 만한 시장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가격을 후행한다는 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에요.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시계들도 저는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생각은요. 최근 들어서 명품 시계를 네.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나 네. 리셀 플랫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있죠. 많죠. 요즘에. 네.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네. 터카이즈 블루 네. 41mm가 네. 한 리셀 온라인 플랫폼에 네. 즉시 구매가 네. 1억 원에 올랐습니다. 1억 원에. 네.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그 국내뿐만 아니고요. 해외에 유명한 그 시계 거래 사이트나 이런 데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가격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뭐 각자 그걸 구매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판단할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를 봤을 네. 때 이 온라인 플랫폼의 네. 명품 시계들이 엄청난 가격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올라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마저도 시장에 반하는 가격이면은 요즘 소비자들 똑똑하잖아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 뭐 시계 프리미엄 붙은 시계를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라 이러면은 솔직히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저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살 거고요. 아닌 것 같으면 안 사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1년 전, 2년 전에 지금의 시계 가격 흔히 말 서브만이 넣어도 이 가격이 올 거라고는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저도 시장에 수긍하고 있거든요. 아, 이 가격이 됐네. 그럼 나도 이 가격에 팔아야 되네. 또 예전보다 더 많이 줘야 되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턱까지 지금 1억에 올려놨잖아요. 네. 모르죠. 또 6개월 후에 여름에 돼가지고 1억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시계 가격이 헷갈린데 걔네들이 뭐 1억이라면 1억인 거지. 그리고 1억에 살 사람은 살 거고 또 1억이 아닌 뭐 5천만 원에 사고 싶은 사람은 5천만 원에 물건이 나오는 거를 기다릴 거고 그러다가 뭐 1억 5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알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시계시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비싸면 안 사면 돼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기준을 넘어가는 가격인 것 같으면 안 사면 될 거고 이거 사도 되겠다 싶으면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인들의 판단이라고 봐요. 저는요. 네. 알겠습니다. 헌터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얼 포커스입니다. 명품 시계 직거래가 많아지면서 관련한 사건, 사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리얼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직 형사 생활을 하셨고요. 리얼 포커스 법적 자문을 맡고 있는 김준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위원님께는 미리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시청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A씨가 롤렉스 데이토나 로즈골드 건판을 팔려고 내놨는데 상대가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죠. 네, 그래서 거래가 이뤄졌고 현금 거래를 했을 때 바로 확인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은행을 찾아서 입금하려고 보니까 돈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 B씨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다 돈을 보냈다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사실 이 순간순간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일단 거래 금액을 다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 그 부분이 먼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네네. 지극히죠. 사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어떠한 범죄인지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행법상 절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 기망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기망이다 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말하는 사기 사건에 있어서 나는 상대방이 거짓말로 분명히 당한 것인데, 이러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피해자는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입증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질문에서처럼 거래 대금을 다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 존재를 하는 것이고, 네. 거래 현장에서 받은 현금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문제죠. 상대방은 분명히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래할 때 이러한 점은 늘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받은 거래 대금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라거나 거래 대금을 상호간 합의로 확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시세를 마치 현재의 시세인 양 언급하며 그로 인해 최종 거래 대금을 확정하였다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되어 상대방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결국 현금을 받은 쪽에서 대부분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거래를 앞둔 분들에게 직거래하기 전에 어떤 것들 좀 점검해 보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먼저 인터넷을 통한 중고식의 직거래일 경우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대면한 뒤라야만 구매자는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과 구매자 입장은 그 시작부터가 분명히 다르다고 봐야죠.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사이버 수사대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인터넷 사기에서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라든지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한 직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처음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절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혹시 보고 있을 시청자분들 요즘 참 직거래 많이 하거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명품 시계 중고 직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라는 것은 시청자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게 업계에서도 안전한 직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의 위험 요소 모두를 거래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최상의 안전거래 플랫폼은 어떠한 업체든 고객과의 1차적 거래로서만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될 범죄와의 연계성도 열어두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사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계업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은 분명하고 저희 하이 시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하이뉴스 리얼포커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명품시계 직거래, 사기를 당하셨거나 여러 가지 사례 좀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카카오톡 하이시간 플러스 채팅창 또는 하이시간 카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거래 결과와 HPI 지수를 바탕으로 현재 시계의 시세를 전합니다. 위클리 업데이트입니다. 주요 모델들 살펴보겠습니다. 롤렉스 데이저스트 126233 샴페인 36mm입니다. 백화점 구매가 1,532만원, 직전 시세 1,650만원, 그리고 현재 시세는 1,850만원으로 약 12%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오데마 픽의 26239 5R입니다. 백화점 구매가 8,151만원, 직전 시세는 1억 9천만원, 현재 시세는 2억 4천만원으로 26.3% 올랐습니다. 롤렉스 데이토나 그린 116508입니다. 백화점 구매가 4,811만원, 직전 시세 9,500만원,
그리고 현 시세는 1억 5천만 원으로 57.8% 올랐습니다. 다음은 바세론 콘스탄틴 오버시즈 청판 4,500V입니다. 백화점 구매가 2,960만 원, 직전 시세 5천만 원, 현 시세는 6,500만 원으로 30% 1,500만 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콤 126613LB입니다. 백화점 가격 1,881만 원, 이전 시세는 2,450만 원, 현재 시세는 2,600만 원으로 직전 시세에 비해서 6.1% 증가했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문의는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문의전화 1644-575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클리 업데이트였습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한 하이뉴스 첫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이 업계 최초로 시계 시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리고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서 공간을 내어드린 것처럼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하이시간 TV가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시계 생활을 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억울했던 사연들, 하이시간 네이버 카페 게시판과 하이시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웃고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곧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소중한 분들과 함께 잊지 못할 순간들을 시계 속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